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20세기 최고의 명문을 꼽을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팀, 현대 축구의 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팀, 바로 아약스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약스는 뭐 국내 축구 매니아 여러분들께도 네덜란드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클럽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아주 최근에 또 성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또 요즘 축구에 입문하신 분들도 아약스는 뭐 모르시기가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우승 경력만 보더라도 34차례의 에레디비지 우승, 네덜란드 리그죠.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했고 19차례 네덜란드 FA컵에서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가 무려 4차례 우승. 빛납니다. 네, 정말 빛나죠. 예. 유럽 챔피언을 4번을 했던 클럽이에요. 최고의 명문 클럽,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 아약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팀이 창단된 것도 바이에른 뮌헨하고 똑같네요. 1900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이 팀명에 들어가 있는 아약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이아스의 라틴어 표기라고 하네요. 이 아약스 팀이 대부분 사실은 2부 리그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1915년 영국 출신의 잭 레이놀즈 감독의 부임과 함께 현재 아약스가 될 수 있는 그 명문 클럽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놨습니다. 그 잭 레이놀즈 감독이요. 3번의 임기 동안 총 기간으로 하면 35년간 아약스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약스를 거의 20세기 초반에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1918년에 내셔널 챔피언십 첫 우승을 시작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특히 이제 레이놀즈 감독의 공헌은 오늘날의 아약스 축구가 레이놀즈가 아니었으면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훈련 방법이라든가 또 기술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했던 것, 그리고 유소년, 연령별 선수들의 이 체계적인 지도와 시스템에도 이 레이놀즈 감독이 상당히 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약스 하면은 우리가 항상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의 모태는 아약스의 유스 시스템이다. 크루이프가 그런 시스템을 바르셀로나에도 만들 것을 추천한 이후에 또 바르셀로나도 이른바 라마시아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아약스의 이 시스템 자체를 처음으로 고안했던 사람은 잉글랜드 사람인 잭 레이놀즈 감독이었습니다. 정말 아약스의 초창기를 수놓았을 뿐 아니라 아약스가 토탈 풋볼과 유소년 시스템으로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던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잉글랜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니까 좀 놀랍죠 또. 네, 잉글랜드,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비주류였던 인물이 이제 대륙으로 건너와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잭 레이놀즈 감독이 처음에 집을 참 잘 지어 놓았습니다. 설계를 참 잘 지어 놓은 아약스라는 팀이 되겠고요. 1957년에 에레디비지의 그 초대 챔피언이 아약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감독입니다. 리누스 미헬스와 요한 크루이프의 토탈 풋볼이 사실 그 아약스의 작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작품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토탈 풋볼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죠. 12살의 어린이였던 요한 크루이프를 발굴을 해냈고,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1군 데뷔까지 시켜준 감독입니다. 또다시 영국 출신의 감독인데요. 빅 버킹엄 감독입니다. 네, 이 사람도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잭 레이놀즈에 이어서 아약스의 오늘날을 만든 또 다른 잉글랜드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0세기 이제 중반쯤 이르러서입니다. 근데 이 빅 버킹엄이라는 이 감독을 어떤 축구 평론가들, 축구 역사가들은 토탈 풋볼의 진정한 원조는 빅 버킹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누스 미헬스 이전에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헬스 감독 자체가 이제 빅 버킹엄이 쌓아놓은 기초 위에서 토탈 풋볼을 이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미헬스 감독만 이때 토탈 풋볼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덜란드의 다른 팀들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라든가 잉글랜드 쪽에도 토탈 풋볼과 비슷한 색채의 공격적인 축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누스 미헬스 감독이 왜 유명하냐? 토탈 풋볼을 집대성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대성했고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운영을 했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카테나치오를 집대성했던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하고 일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군요.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카테나치오를 그때 인터밀란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네레오 로코의 제가 AC 밀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카테나치오를 하는 다른 팀들도 있었겠지만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집대성했기 때문에 또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근데 미엘스 감독도 사실은 그러한 유형으로 보면 되고 그 이전에 빅 버킹엄 감독이 사실은 역시 짧은 패스, 높은 점유율 그리고 효율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 네. 볼을 안 가진 상태의 움직임을 강조를 해서 오늘날의 이제 토탈 풋볼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대로 요한 크루이프를 발굴했다는 점. 또 크루이프가 없었다면 그 아약스와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이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크루이프를 발굴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토탈 풋볼의 토대를 빅 버킹엄 감독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빅 버킹엄 감독 발음은 권지현 씨에게 꼭 한번 제가 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이 빅 버킹엄 감독의 생각이 어땠는지 좀 드러나는 일화가 브릴리언트 오렌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킥앤러시가 아니라 점유율 축구가 진짜다. 긴 패스로 하는 축구는 위험하다. 대개 잘 훈련된 기술은 성공하기 마련이다. 공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라. 그러면 상대는 골을 넣지 못할 것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크루이피즘 내지는 뭐 토탈 풋볼의 정신과 상당히 닿아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런 유사한 멘트를 조금 더 세련화시켜서 나중에 크루이프가 직접 이런 멘트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유사한 정신의 멘트를 먼저 남긴 사람이 바로 빅 버킹엄 감독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는 리누스 미엘스 감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선수로서 이제 우승을 또 아약스에 안겨줬었던 경력이 있는 미엘스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4차례 리그 우승, 그리고 3차례의 컵 우승, 그리고 1차례 유러피언 컵의 이제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 성과는 단지 성적만으로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탈 풋볼을 집대성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구사하면서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미엘스 감독의 시대의 아약스의 성과가 빛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역시 요한 크루이프, 딕 반 다이크, 루드 크롤, 요한 네스켄스, 아리 한 이런 또 유명한 선수들이 이 당시에 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엘스 감독이 토탈 풋볼의 정신을 아약스에 완전히 이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팀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줬고 1971년에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엘스 감독은 떠나게 됐지만 그 미엘스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 차례 우승을 또 달성을 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트래블 달성. 그러니까 셀틱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트래블 달성을 한 그 업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약스의 그 다음 황금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은 마르코 반 바스텐, 프랑크 레이카르트, 그리고 데니스 베르캄프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있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는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렇죠. 있어요. 오히려 베르캄프 선수보다 약간 뒷세대들이 루이 바날 감독과 더불어서 1995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거든요. 물론 이때 레이카르트는 돌아와 있었는데 이제 노장이었고 네. 이 당시 이제 주력 선수들은 반데사르 골키퍼, 데부어 브라더스, 세도르프 선수, 나비즈 선수, 오베르마스 선수, 그리고 카누, 클라이베르트, 리트마넨 이러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베르캄프가 떠나간 어떻게 보면 10번 자리를 메운 선수는 이때 핀란드의 리트마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약스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예. 지금 말씀드린 이 멤버들이 너무도 화려하고 이 선수들의 대다수는 이제 빅리그, 빅클럽들에서 더 유명한 선수들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이 95년의 아약스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정말 축구사에 대단한 영스타들이 모인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야기할 때 95 아약스 제너레이션은 항상 빠지지 않고 역사책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바로 루이 바날 감독인데 사실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성적들 때문에 국내 팬덤에서는 약간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루이 바날은 정말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약스의 그 이후에 역사들을 보면 그 이후에도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아약스에서 배출되거나 거쳐갔습니다. 네. 라파엘 반더바르트라든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웨슬리 스네이더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선수도 또 아약스를 거쳐갔죠. 네. 클라스 얀 훈텔라르라든가 굵직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시대 정도부터는 아약스가 이제 유럽 챔피언에 근접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9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네덜란드 리그라든가 뭐 프랑스 리그라든가 또 80년대 왜 저희가 포르투 말씀드릴 때 유로피언 챔피언 했던 역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시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소 리그들에서도 유럽 최고의 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로 오면 올수록 리그 간 클럽 간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네. 호화로운 클럽들은 점점 더 호화로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 리그라든가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곳들은 결국은 이른바 셀링 리그처럼 완전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약스가 사실은 요즘은 유럽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아약스는 또 놀라운 모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좀 일종의 자본주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는 좀 자리매김을 한 그런 느낌이고 빅클럽들이 최종 단계에 있다면 이제 뭐 포르투갈 리그라든지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간 단계에서 선수들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버마스 그러니까 오베르마르스 선수죠. 전 선수인데 오베르마르스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서 구단에서 이런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약스는 에레디비지의 바이에른 뮌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좋은 선수들을 키워서 큰 클럽들에다가 그렇게 좀 많은 이적료를 받고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우리도 바이에른 뮌헨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꾸준히 발굴함과 동시에 연륜이 있는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유럽 챔피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최근 유럽 클럽 대항전 성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터 보스 감독이 있었던 2017년에 유로파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예. 요때 우승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권주현 씨에게 한번 발음을 들어봐야 되는데 만체스터. 만체스터. 네, 예, 예. 만체스터. 그런데 피터 보스 감독과 그 유로파 리그 준우승을 하고 그리고 역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그런데 사실 결승에 갈 뻔했잖아요. 그게 네. 경기 종료 직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네. 토트넘 역사상 남을 만한 경기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인생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그 활약 덕택에 이제 토트넘이 올라가면서 아약스가 4강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아약스가 지난 시즌 일으킨 선풍은 모든 축구 팬들이 이제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대로 오베르마스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제 아약스도 더 이상 셀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바잉 클럽을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유럽에서 정말 아약스가 중요한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야심을 표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약스에 차례차례 도착한 선수들이 두산 타디치 선수라든가 데일리 블린트 선수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퀸시 프로메스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아약스의 최근의 방침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약스가 자신들의 어떤 특기, 정말 유망한 선수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서 그러한 선수들로 어떤 팀의 골격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요소요소에 이렇게 타디치라든가 블린트, 프로메스 이러한 선수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요. 저는 상당히 이제 팀이 계속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 선수들은 사실은 적당한 클럽만 잘 선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빅리그에서 활약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20대 후반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게다가 뭐 타디치 같은 선수는 정말로 이제 축구적인 센스라든가 또 개인 전술이 뛰어난 선수이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받치면서 또 계속 클럽에서 키워낸 또 젊은 유망주들이 또 함께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젊은 역동성과 파워를 지닌 팀으로서 이 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노련한 선수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약스가 올 시즌에도 꽤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프랭키 데용이라든가 마타이스 더 리우트는 나갔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약스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괜찮은 팀으로 보이거든요. 예. 여기에 또 하킴 지에크 선수도 노리는 팀이 많았는데 아스날 링크가 있었어요. 네, 뭐 아스날뿐만 아니라 예. 사실 많았죠. 그런데 또 계약 연장에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여전히 아약스는 유럽의 빅리그, 빅클럽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하게도 리그에선 잘 나가는 중입니다. 개막전에선 사실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이후에 3연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 내용이 5대0, 4대1, 4대1 뭐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고 문제는 역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H조에 속했는데요. 이게 팀 구성이 묘합니다. 첼시, 아약스, 발렌시아, 릴 어떻습니까? 아약스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볼만 한 것을 넘어서 잘하면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첼시도 램파드 감독 들어와서 완벽한 팀으로 거듭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도 지금 시즌 초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릴인데 아약스가 지난 시즌 정도 하면은 정말 1위를 할 수 있고 지난 시즌에 약간 근접한 정도로까지만 해줘도 1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첼시나 발렌시아에서는 제 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는 어떻게 보면 또 모두가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조이기 때문에 네 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조다라고 네.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약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가 잘 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아약스가 1995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할 수 있을지 올 시즌에 유럽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오늘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아약스 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